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7명 중 126명으로 16일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명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자동차 공장과 병원 등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잇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검사 조작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주장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2상과 3상을 승인했습니다. 개발사인 셀트리온은 치료 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올해 안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미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임상 3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효능이 입증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3만 명 규모의 임상 3상에 착수했으며 초기 임상 결과는 빠르면 10월이나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6명으로 16일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2,783명, 사망자는 5명 늘어서 누적 37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109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했습니다. 서울 46명, 경기 32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에서만 82명이 확진됐는데 하루 전보다는 4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12개 시도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전북 7명, 경북 5명, 충북과 충남, 경남에서 3명씩, 대구와 대전 2명씩, 부산, 제주 1명씩 확진됐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10명 줄어서 누적 150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22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9,771명에 달합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17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조작 주장이 국민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검사량이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모두 전국의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고 360여 곳이 넘는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은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물량이나 심지어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모두 전국의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60여 곳이 넘는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정부가 검사량이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은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임상 2,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결과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 투여에 따른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돼 다음 단계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경증과 중증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2, 3상을 올해 안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이와 함께 미국과 루마니아 등 5개국 글로벌 임상시험 계획 신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G20 보건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각국 장관들과 코로나19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국 장관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국가별 대응 격차를 논의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떨어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PC방과 노래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고시장에는 헐값에 내놓은 컴퓨터와 노래방 기기가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한 PC방 주인 최우혁 씨. PC방에서 음료는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 지침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게 먹거리 판매라 음식을 팔지 못하면 문을 안 여느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냉동고 안에는 팔지 못한 음식들로 가득하고 밥솥 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여전히 PC방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PC 이용 요금 이거 하나인데 사실 1시간에 1,000원으로 저희 고정 지출만 맞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현장에 와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나가는지 보시고 조금 현실성 있게. 떨어진 매출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은 PC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고 컴퓨터 시장에는 폐업한 PC방에서 헐값에 내놓은 컴퓨터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30-40%는 는 것 같아요. 좀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힘들다고들 하시고 좀 다른 데는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노래방은 폐업하는 곳이 더 늘었습니다. 음향 기기를 사들이는 업체에는 폐업할 예정이니 기기를 사가달라는 전화만 하루 평균 7통 걸려옵니다. 저희도 그 제품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소화할 수가 있지도 않고 저희도 이제 계속 쟁여놓다 보니까 저희도 매입을 못할 정도로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고.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감소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노래방과 PC방이 포함된 오락 업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장사를 접는 업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전국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얼굴인식 채용계가 성능도 엉망인 무허가 의료기기라는 내용 YTN이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제작업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 업체 측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격과 성능을 부풀려 해당 제품을 판매했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m 거리에서 0.3초 만에 빠르고 정확하게 체온을 잴 수 있다고 홍보한 얼굴 인식 체온계.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인데다 체온 측정도 정확하지 않고 얼굴 인식 성능조차 엉터리였던 겁니다. YTN은 이런 내용을 지난 4일부터 총 6편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제조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YTN 첫 보도 뒤 13일 만입니다. 조사관들은 업체 컴퓨터에 저장된 물품 판매 문서 등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업체 측이 불법 의료기기인 사실을 알고도 얼굴인식 체온계의 성능을 부풀려 판매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값싼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은 경찰청과 구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거 설치됐습니다. 업체 측은 특히 지난달 20일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린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일주일 전 정도에 구매 요청을 해서 그때 31일 날 와서 설치하고 갔어요. 2대 구매했어요. 당연히 본사로 통해서 연락했어요. 여기 공공기관인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하지만 업체 대표는 의료기기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열화상 카메라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제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검역 목적의 스크린용으로는 의료기기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강제 수사에 돌입한 식약처는 문제의 업체뿐 아니라 비슷한 체온계를 팔았던 다른 업체 70여 곳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점쳐지는 추석 연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자체들은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고향을 못 가는 대신 고급 선물 세트를 사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사상 초유 비대면 한가위를 앞둔 풍경을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니터에 성묘 음식 그림과 영정이 나타나고 그 앞으로 남녀가 허리를 굽혀 절합니다. 한 추모시설에서 개발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추석엔 모여서 성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들이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조상을 모시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성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에 고향길을 포기하는 비대면 한가위족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모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당일날 와서 성묘 드렸을 텐데 여기 전면 폐쇄한다고 해서 미리 와서 드리게 됐어요. 친정엄마가 그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펜션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그러고서는 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양원 자체도 지금 다 면회가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게 됐어요. 예매가 가능한 기차표를 절반으로 제한한 만큼 팔린 승차권도 그만큼 줄었고 예매 시각에 몰렸던 코레일 최대 접속자 수도 지난해 추석 때보다 3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신 선물을 사는 손길은 늘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선 지난해와 비교해 추석 선물 세트 사전 판매 매출이 35%, 이마트에선 28%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 세트는 개인 소량 구매 고객의 증가와 한우 등 프리미엄급 선물 세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사전 예약 기준 전년 대비 28% 정도 신장하였습니다.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연휴 때마다 치솟았던 여객기 예약률은 평소의 절반 수준입니다. 사상 초유로 펼쳐질 비대면 한가위 풍경.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며 못 만날 아쉬움을 달래는 건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가지 못할 자녀도 이심전심일 겁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보건당국이 가을철에 쯔쯔 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발열성 감염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쯔쯔 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 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9월에서 11월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린 뒤 1주에서 3주 후에 고열과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올해에는 전년 대비 3주 빨리 강원 지역에서 매개 유충이 처음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바이오파마와 한약 기반 치매 치료용 조성물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 협약은 선급 기술료 5억 원에 총 매출액의 1.5%를 경상 기술료로 받는 조건입니다. 기술 이전한 조성물은 한약재이자 식품으로도 알려진 소재에서 유래한 치료용 물질로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해당 물질의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 개선 효능을 규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는 임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효능이 입증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독립안전성검증위원회가 초기 임상 결과에서 백신이 70, 80, 90%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셀 CEO는 백신 효과가 해당 수준에 도달한다면 많은 고위험군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집단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임상 결과는 빠르면 10월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의료진들의 희생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7명 가운데 1명은 의료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숨을 잃은 의료진도 7,00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한 병원 앞, 의료진들이 하얀 풍선을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동료를 애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Para nosotros esto es una señal importante que no queremos que se vuelva a repetir. No queremos tener que estar lamentando más muertes de los trabajadores. 엠네스티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까지 7,0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감염자는 더 많아 전 세계 확진자 7명 중 1명이 의료진입니다. Globally, around 14% of COVID-19 cases reported to WHO are among health workers, and in some countries it's as much as 35%. 의료 종사자 수가 통상 전체 인구의 3%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진의 감염률이 5배가량 높은 셈입니다. WHO는 의료진들이 이 같은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사회적 차별, 폭력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WHO 설문조사 결과 의료진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3명 중 1명은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rontline workers are working under immense pressure, under immense strain, and they're extremely courageous. The least we can do is give them the tools, the training, and the environments in which they can do that work at the safest possible level. WHO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면서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떤 국가도 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월 정점을 이뤘을 때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급증하는 확진자로 영국은 잉글랜드 북동 지역 술집과 식당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다른 가족과의 만남을 금지했는데요. 또 오스트리아는 개인적인 실내 모임을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2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85명에서 155명까지 발생한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에 추가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술집과 식당, 레저 및 유흥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주민들이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And the data says that we must act now, so we can control the virus and keep people safe. 영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0명 가까이 발생하며 감염 여부를 검사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소 밖에 긴 줄이 늘어서고 검사가 몰리면서 예약에 사나흘이 걸리기도 합니다. I've been trying online every hour, on the hour for 4 days, and I finally got an appointment last night. So yeah, it's like winning the lottery, to be honest. 오스트리아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개인적인 실내 모임 가능 인원을 50명에서 10명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난주 유럽의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 지난 3월의 정점 때보다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More than half of European countries have reported a greater than 10% increase in cases in the past 2 weeks. WHO는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검사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지역 간 감염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인도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사망자가 20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는 최근 하루 9만 명 전후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진원지로 떠올랐습니다. 확진자 급증은 진단 검사량을 늘린 것도 요인이지만 전국에 감염이 만연해 있는 탓이 큽니다. In the country, we have got nearly more than 90,000 people diagnosed. This is because many asymptomatic patients are now being diagnosed. 하지만 경제 타격을 우려한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시민들의 무신경한 태도는 코로나19 확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कोरोना से लड़ना है तो मेरे साथ सबसे ज़रूरी चीज़ है कि सबको ज़रूरत के टाइम पे ही घर से बाहर निकलना ज़रूरी है लेकिन जिस टाइप से छूट दी जा रही है कोई इस चीज़ को मान नहीं रहा है.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무섭지만 각국 정부는 경제 타격 우려 때문에 방역 강화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I don't want a second national lockdown. Julie and I think it would be completely wrong for this country. I very much doubt that the financial consequences would be anything but disastrous. 이처럼 인도와 유럽, 미국 등의 확산세에 따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첫 보고 이후 179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다시 44일 만에 2천만 명을, 38일 만에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도 100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미국이 20만 명을 넘겼으며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89만 3천 건보다 3만 3천 건 줄어서 3주 연속 100만 건 미만을 기록한 겁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1만 6천 건 감소한 1,263만 건으로 나타나 전문가 예상치 1,30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지사들의 봉쇄 조치를 시민의 자유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17일 바 장관이 전염병 대유행 이후 비필수 사업장의 문을 닫고 가능하면 자택에 머물라고 지시한 주지사들의 조치를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 장관은 전국적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자택 대기령을 내리는 것은 가택연금과 같다며 이는 다른 종류의 구속이었던 노예제 외에 미국 역사에서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침해라고 혹평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모든 공직자가 반아시아 정서를 규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계 전염병 대유행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오 범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타이완계 미국인인 민주당 그레이스 멍 하원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범죄 수사에는 유전자 분석과 같은 과학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뿐 아니라 주변 생태 환경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꽃가루와 포자를 이용하는 꽃가루 프로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